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오랜만에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관심을 모았었죠.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과정은 위법했으나 결론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이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있었던 따끈따끈한 영상을 좀 보면서 뉴스의 라이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간의 질의응답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사과할 중요하지 의향이 않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입법 취지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6대 범죄에서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금 조정원 의원께서도 법사위원이신데 회의 참석하다가 지금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단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 회의 때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김승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을 텐데 조정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그 법사위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기자분들, 언론인들이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상대로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요. 저도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좀 애매하고 모호한 면이 좀 있다.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지만 그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방 모두에게 조금씩 주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민을 했던 판결 같은데,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 하자적 절차를 거친 결과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결과가 불안정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 헌재가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인정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에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예? 절차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힘으로 무리하게 물어붙이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줬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한동훈 장관에게 적격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절차적인 하자는 본인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시고 이런 일을 다시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셔야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도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지난주 헌재의 결론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요약해서 보자면 이런 것이죠. 위장 탈당 등 이른바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 이런 거는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위헌이 맞습니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검수완박법 이 법안을 무효화할 중대한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유지하시오. 유효 결정이 나온 것이죠. 과정은 위법했으나 결론은 유효하다. 이 아리송한 결론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 그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사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 보려고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한 장관의 본회의 그 상임위 출석 전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장 이사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너무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헌재 판결 저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많은 정치적 쟁점을 낳았지만 일단 권한쟁의 판결이 나온 이상 그건 그 자체로 수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앞서서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축소된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한 것. 여기에 이제 마약 수사나 조폭 수사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 수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싶으면 국회법 98조 2항에 의거해서 상임위에서 이 같은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그 같은 절차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설령 상임위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내도 정부가 즉시 처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국회 의견대로 고치도록 강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에 하나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정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거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문제 없다고 국회에 통보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재의 판결로 지금 검수완박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을 총선 이전에는 못 건드리게 돼 있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정부에서 나름 그 검수완박 법안의 틀 아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 수사 범위 확대한 걸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현재 상태의 과도기가 유지되다가 다음번 총선에서 결국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이걸 가지고 또 되지도 않는 시행령을 재개정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피해보는 사람은 없는지 많은 진보 법률가들이 제3자 고발권을 제한해 놓은 검수완박 때문에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처럼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부작용으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도 법률가 출신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가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해라, 탄핵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두 번만 하시고요. 이 제3자 고발권 제한에 대한 보완점, 민주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좀 수준 높은 정책적 대안을 국회에서 제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혹시 지금 우리 부조정실에서는 법사위 회의를 보고 있죠? 혹시 지금 정회가 됐습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정회가 됐군요. 자, 이제 오전에 10시에 그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승원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의 모습을 보셨고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또 맞붙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검사들의 권한도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좋아요. 오히려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깡패, 위증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 오전부터 아주 좀 뜨거웠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약간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쟁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권 보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수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수사를 제한했는데 위증이나 직권남용 같은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서 검사가 하도록 이제 권한을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렇게 나눴는데 왜 자꾸 검찰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반대로 또 왜 그러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다시 이런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검찰에서 이 기본권 보호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안은 꼭 검찰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왜 검사만 그걸 해야 되느냐. 예.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그럼 검찰청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같은 것들을 다른 기관에 배분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걸 가진데 그냥 양쪽 다 고집을 안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꼭 검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헌재는 그래 그 법안은 유효해. 다만 너희들이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꼼수가 있었고 위법, 위헌 소지가 있어라고 봤어요. 근데 국회의원분들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고 위헌이 있었는데 그 법은 유효하다라는 이 판단, 우리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 검수완박법이 기타의 날치기법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그 법률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심사되지 못했다. 가장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뭐 여타의 다른 날치기와는 다른 그런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나도 그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를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그 혼란과 이것을 그냥 유효로 판단했을 때 그 혼란을 비교 형량해서 유효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물론 여태까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그런 판결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날치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표결 과정에서의 날치기가 아니라 법안 심사, 가장 기초적인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점의 날치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판단과는 좀 다른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이나 이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떤 법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을 때는 그로 인한 결과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번 이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모호한 헌재의 판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법사위 아마 한동훈 장관 출석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밤 늦게까지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